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유진이의 목소리도 서연이의 제잘거림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수세미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는데 유진이가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들어오더군요. 뒤따라 서연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고요. 엄마, 저희 여기서 좀 지내도 될까요? 유진이의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결혼하고 15년이 넘도록 친정의 짐을 가져와서 며칠씩 지낸 적이 없던 딸이었는데 말이에요. 무슨 일이야? 민호가 출장이라도 간 거니?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지 않았어요. 서연이도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기기보다는 엄마 뒤에 조심스럽게 서 있었죠. 저는 가슴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딸이 말하기 전까지는 묻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죠. 서연아, 할머니 안아줄래? 할머니. 그제야 서연이가 제 품으로 뛰어왔습니다. 아이를 안으면서 딸을 슬쩍 살폈어요. 유진이는 가방을 끌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강해졌어요. 저녁을 차리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유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서연이만 부엌으로 와서 저를 도왔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랑 함께 요리하는 걸 좋아하던 아이인데 오늘은 혼자 나왔죠. 할머니, 우리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왜? 집이 좋으니? 네. 그리고 엄마가 여기 있으면 더 행복해 보여요. 12살 아이가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어른스러운 걱정이 담긴 말이었어요.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궁금한 마음을 애써 참았죠. 저녁상을 차리고 유진이를 불렀습니다. 유진아, 밥 먹자. 저는 별로 안 배고파요. 그래도 나와서 같이 먹어라. 서연이도 있잖아. 한참 뒤에 유진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원래 마른 편이었지만 이번에는 뺨이 움푹 들어가 보였죠. 언제부터 이렇게 말랐을까 싶었습니다. 밥상에 앉아서도 유진이는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질만 하고 있는데 정작 입으로 들어가는 건 별로 없더군요. 서연이도 평소보다 조용했고요. 유진아, 너 어디 아픈 데 있니? 얼굴이 너무 야위었어.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민호는 뭐라고 하더니? 갑자기 친정에 온다고 하니까. 그때 유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쳤어요.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 민호와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정말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저는 젓가락을 놓고 딸을 봤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미쳤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이가 깜짝 놀라더군요. 하지만 유진이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가 된 표정이었죠.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한 거예요. 결혼이 뭐 장난이야? 서연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서연이 때문에 더 이혼해야 해요. 이런 가정에서는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였을까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유진이가 남편과 큰 싸움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민호가 착하다고 자랑하곤 했는데 말이에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화가 났어도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니야.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엄마. 이건. 유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이를 힐끔 보더니 입을 다물었어요. 서연아, 방에 가서 숙제하고 있을래? 저도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어른 얘기야. 방에 가 있어. 서연이가 아쉬워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유진이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전 정말 진심이에요. 더는 그 사람과 못 살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말해봐야 엄마는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였죠? 제가 언제 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언제 널 이해 안 한 적이 있어? 무슨 일인지 말해봐. 민호가 바람을 피워요. 정말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죠. 뭐라고? 5년째요. 회사 후배랑. 5년이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민호를 보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그걸 왜 지금까지 혼자 참았어? 엄마가 항상 그러셨잖아요. 결혼하면 참고 살아야 한다고.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 제 말이 돌아와서 딸을 올감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이 답일까요? 그래도 이혼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성급해요? 5년을 참았는데 성급하다고요? 딸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유진이의 모습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았죠. 유진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이혼하면 너와 서연이가 어떻게 살아갈 건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해? 너 혼자 애 키우면서 벌어먹고 살 수 있어? 해봐야죠. 지금보다는 나을 거예요. 저는 딸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면 확실히 잘못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깨뜨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남편이 잘못했으면 고치게 하면 되잖아. 왜 바로 이혼이야? 고칠 사람이면 진작에 고쳤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엄마. 유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저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던 딸이었는데 말이에요. 엄마는 정말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눈물이 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아팠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이혼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서연이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모든 걸 이해한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혼은 정말 마지막 방법이어야 해. 다른 길은 정말 없을까? 유진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도 결국 똑같네요. 다른 길이요? 15년을 참았는데 또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 이미 결심했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갈 거예요. 유진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찬밥과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갑작스러운 일에 머리가 돌 것 같았어요.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유진이는 항상 모범적인 딸이었어요. 결혼해서도 남편 욕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시댁 일도 잘 해내는 좋은 며느리였죠. 그런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제가 모르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깨뜨리는 게 답일까요? 세상 사람들 시선도 시선이지만 서연이가 가장 걱정됐습니다. 아이가 아빠 없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말이에요. 저는 찬밥을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딸과 진정으로 대화해 봐야겠다고. 좀 더 차분하게 딸의 마음도 들어보고 제 생각도 전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딸의 표정이 너무 단호했거든요. 정말로 이혼을 결심한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유진이가 어릴 적부터 속이 안 좋을 때마다 해주던 음식이었어요.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이면 마음도 좀 풀릴까 싶었죠. 하지만 유진이는 아침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만 나와서 할머니가 끓인 미역국을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는 안 나와서 밥 먹어? 엄마가 별로 배고프지 않대요. 서연이의 대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 어젯밤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었어요. 서연아, 엄마랑 할머니가 어제 이야기한 거 들었니? 네. 조금. 무서웠지? 아니에요. 그런데 할머니, 우리 정말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아이의 눈에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뭔가 집에서 편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정작 저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집 앞에 낯익은 차 한 대가 섰어요. 민호의 차였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사위가 내리는 모습을 봤죠.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호는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밤새 잠을 못 잤나 봅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민호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편하게 구는데 오늘은 어색해하더군요. 어머님, 유진이가 어디 있나요? 방에 있어. 그런데 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진이가 뭘 말했는지 대충 짐작하는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부부가 좀 감정이 상했어요. 사소한 일로 말이에요. 유진이가 너무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게 사소한 일이라고 하는 건가요? 어머님께서 들으신 게 있으시겠지만 그건 정말 오해예요. 회사 후배와는 그냥 업무상 만나는 거고. 5년 동안 민호가 말을 막혔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오버라고요? 5년간 남편의 바람을 참고 견딘 며느리에게 오버라고 하다니 말이에요. 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요즘 유진이가 좀 이상해요. 예전에는 이런 일로 화내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갱년기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뻔뻔한 놈이었습니다. 자기가 바람을 피워놓고 아내가 화내면 갱년기라니 말이에요. 그 순간 유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호를 보자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왜 왔어요? 유진아, 집에 가자. 우리 대화해봐. 할 얘기 없어요. 서연이가 아빠를 찾고 있어. 어제 밤새 울었어. 그 말에 유진이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아이 생각에 마음이 약해지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유진아, 민호 말이 맞다. 서연이를 생각해서라도 집에 가서 대화해봐. 엄마. 부부가 싸우는 건 당연해. 하지만 아이까지 고생시킬 일은 아니잖아. 유진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엄마도 그 사람 편이시네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야.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민호가 나섰습니다. 유진아, 어머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냐. 집에 가서 둘이서 이야기하자. 집이요? 그 집이 저한테는 감옥이에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절망적으로 말하다니 말이에요. 유진아, 말이 너무 과하다. 과해요? 엄마, 저 정말 못 살겠어요. 하루도 더 못 견디겠다고요. 그래도 이혼은 너무 성급해.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상담으로 5년간 바람핀 게 용서가 돼요? 민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바람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일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요. 제가 다 봤어요. 뭘 봤다고 그래? 두 사람이 점점 흥분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해결될 게 없을 것 같았죠. 그만해. 둘 다 진정해. 제 목소리에 둘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해. 그리고 유진아, 너도 너무 감정적이 되지 말고 차근차근 생각해봐. 어머님이 말씀해 주세요. 유진이한테 집에 가자고. 민호가 저에게 부탁하듯 말했어요. 유진아, 민호 말이 맞다. 일단 집에 가서 차분하게. 엄마. 유진이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자꾸 저더러 참으라고 하세요? 엄마는 제 편이 아니에요? 편이 어디 있어? 난 너희 둘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그냥 세상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딸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물론 세상 시선도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세상 시선도 무시할 수 없는 거야. 이혼하면 너와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어? 지금도 충분히 힘들어요. 지금은 집도 있고 남편 월급도 있잖아. 이혼하면 그것도 없어져. 돈 때문에 참고 살라는 거예요? 돈만이 아니야. 서연이 교육은? 애 혼자 키우면서 내가 일까지 할 수 있어? 유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어요. 민호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유진아. 어머님 말씀이 맞아. 우리 서연이를 생각해서라도. 서연이 얘기는 당신이 하지 마세요. 내가 애 아빠인데 왜 얘기 못해? 아빠. 아빠가 이런 짓을 해요? 다시 부부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왜 싸워요? 아이가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어른들이 잠깐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집에 언제 가요? 서연이의 물음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서연아, 아빠랑 집에 가자. 엄마도 같이. 엄마는 안 가요? 서연이가 유진이를 봤습니다.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연아, 엄마가. 유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혼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겠죠. 저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랑 방에 가서 책 읽을까? 네. 서연이를 방으로 데려간 뒤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유진이와 민호가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죠. 민호야, 너 잘못한 거 있으면 진짜로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 네, 어머님. 유진아, 넌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 서연이 생각도 해보고. 엄마는 정말. 유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제 마음을 모르세요. 내 마음을 왜 모르겠어? 배신감에 화가 나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파탄내는 게 답은 아니야. 가정이요?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 비록 문제가 있어도 가정이야. 고치면 되는 거지. 유진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딸에게 실망스럽다는 말을 들으니 서러웠어요. 유진아, 저는 결심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유진이가 일어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문을 쾅 닫았어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진짜로 고쳐야지. 말로만 사과하면 뭐래?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진이한테 더 잘해줘. 그동안 소홀했던 것 같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딸의 마음도 이해가 됐지만 그렇다고 이혼이 최선인지는 의문이었죠. 오후에 동네 아주머니들과 마주쳤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어요. 어머, 현숙 씨. 유진이가 친정에 왔다면서요? 벌써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네, 잠깐 놀러 온 거예요. 그런데 짐을 많이 가져왔던데? 설마. 아, 그냥 좀 쉬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머니들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벌써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았죠. 집에 오니 유진이가 현관에서 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어디 가니? 변호사 사무실이요. 정말로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유진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정말 후회 없겠어? 후회는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진작 이 결정을 안 했을까 하고 말이에요. 딸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 때 친척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유진이가 이혼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야? 고모 유진이 어떻게 된 거래? 민호가 그렇게 착한데. 하나같이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 속으로는 다 호기심이었어요. 저는 대충 둘러댔지만 다들 눈치채는 것 같았죠. 밤늦게 유진이가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온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됐니? 다음 주에 조정 신청할 거예요. 정말 그럴 거야? 네. 결심했어요. 유진이의 표정이 한결 편해 보였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말로 딸이 이혼을 할 생각인가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서연이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저는 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게 뭔지는 여전히 모르겠었습니다. 그 다음 며칠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유진이는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 먹자고 불러도 배 안 고파요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가끔 화장실 갈 때만 문을 열고 나올 뿐이었습니다. 서연이만 할머니랑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도 엄마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죠. 할머니, 엄마가 아파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 거야. 엄마가 매일 밤 우는 것 같아요. 서연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방 안에서 딸이 울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저는 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바람을 핀 게 잘못이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5년 결혼 생활을 한 번에 정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군다나 아이까지 있는데 말이에요. 저희 세대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좀 잘못해도 참고 견디면서 가정을 지켰어요. 그게 여자의 몫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유진이는 달랐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런 건가 싶기도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참다 못해 유진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진아, 엄마 들어가도 되니? 한참 뒤에 대답이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방 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침대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것들인 것 같았죠. 유진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어요. 옆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밥은 좀 먹어라. 이렇게 굶으면 몸 망가져. 식욕이 없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서연이가 걱정한다. 유진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정말 매일 운 것 같았죠. 엄마, 저 정말 이상한 딸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이해 못 하시잖아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저는 딸 옆에 앉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이상하다는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성급해요? 5년을 참았는데도. 또 그 얘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혼은. 엄마, 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그 사람이 늦게 들어올 때마다, 핸드폰 메시지 확인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남편한테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순간 뜨끔했습니다. 사실 저도 유진이 아버지한테서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 이야기지만 말이에요. 엄마도 모르는 건 아냐. 그럼 왜 저더러 참으라고 하세요?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달랐어.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며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힘들어도 해야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유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액자에서 꺼낸 듯한 졸업장이었죠. 유진이의 대학 졸업장이었습니다. 이건 왜 꺼내놨어? 유진이가 졸업장을 봤어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옛날 생각? 대학 졸업할 때 꿈이 있었어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었거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유진이가 그런 꿈이 있었다니 말이에요. 왜 그 얘기를 안 했어?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어차피 결혼하면 포기해야 하는 거니까. 결혼한다고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정말요? 그럼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 뭘 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만 했거든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낳고 키우느라 꿈은 뒷전이 됐어요. 그렇게 2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유진이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딸이 단순히 남편의 외도 때문만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온 것에 대한 분노도 있었던 거였어요. 유진아, 엄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아이 외에는 할 일도 없고 꿈도 없고 이런 게 사는 거예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연이가 있잖아. 서연이도 나중에 클 거예요. 그럼 전 뭐가 남아요? 정말 절망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그렇게 비관하지 마. 지금부터라도 뭔가 시작하면 되잖아. 무엇을? 35에? 늦은 건 아니야. 요즘엔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많아. 하지만 제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정작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유진이가 창밖을 다시 봤어요. 엄마,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뭔가 해볼 거예요. 뭘? 그림. 다시 그려볼까 해요. 늦었지만 책상 한 구석에 스케치북이 있었어요. 펼쳐보니 여러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죠. 생각보다 잘 그렸더군요. 언제 그렸어? 요즘에요. 밤마다 조금씩. 잘 그렸네. 녹슬었지만 그래도 다시 해보고 싶어요. 딸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림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서연이 키우면서 말이에요. 유진아, 꿈은 좋지만 현실도 생각해야 해. 당장 생활비는? 일단 이혼하고 나서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무계획하게 하는 게 아니야. 계획이요? 지난 15년간 세운 계획이 뭐가 됐어요? 남편 바람피는 걸 참고 견디는 게 계획이었나요? 또 날선 말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꿈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죠. 저도 젊었을 때 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옷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손재주가 좋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포기했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진이는 달랐나 봅니다. 포기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매일 그림 그려요. 그래? 네. 근데 그림 그릴 때만 웃어요. 아이의 말에 뭔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딸에게는 그림이 위로가 되고 있구나 싶었어요. 오후에 유진이가 외출했습니다. 또 변호사 사무실 가는 것 같았어요. 혼자 있으면서 딸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는데 새로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걷는 그림이었습니다. 뒤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따라오고 있었죠. 아마 저와 유진이 그리고 서연이를 그린 것 같았어요. 그림을 보니 뭔가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저를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게 맞을까요? 저는 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그게 뭔지는 여전히 모르겠었습니다. 그 주말, 오랜 친구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저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결혼 후에도 가끔 만나는 사이였어요. 성격이 저보다 활발하고 진보적인 편이었죠. 현수가 유진이 이혼한다는 소문 들었는데 진짜요? 역시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응, 그런 모양이야. 세상에 왜? 영희에게 그간의 사정을 대충 설명했습니다. 민호의 외도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아, 그럼 유진이가 맞게 한 거네. 뭐라고? 이혼 말이야.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영희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희야, 그래도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있어봤자 불행한 집에 있으면 뭐래.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아.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야. 쉽게? 현수가 5년간 남편 바람 참은 게 쉬운 일이야? 영희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이 어디 있어? 좀 보자. 유진이를 불렀더니 방에서 나왔어요. 영희 이모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죠. 이모,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유진아, 이리 와봐. 영희가 유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모가 다 들었어. 이모.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마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고마웠나 봅니다. 유진아, 이모가 말해줄 게 있어. 나도 옛날에 너랑 비슷한 일 있었어.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응. 너 이모부 알잖아. 그 사람도 한때 바람 핀 적 있어. 세상에.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영애 부부가 그렇게 금슬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때 나도 이혼 생각했어. 정말 진지하게. 그럼 왜 안 했어요? 그때는 여건이 안 됐거든. 아이들도 어렸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지.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모부가 정신 차렸어. 그런 일 다시는 없었고. 지금은 잘 살고 있지. 저는 영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것 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참고 견디면 해결되는 거였죠. 하지만 영희의 다음 말이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상황은 달라. 5년이나 계속됐다면 고쳐질 가능성이 낮아. 영희야. 현수가 요즘 세상이 예전과 달라. 여자도 혼자 살 수 있어. 억지로 참고 살 필요 없다고. 영희가 유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모 말 들어봐.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게 쉽지는 않아.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 정말 그럴까요? 그럼. 이모 친구 중에도 이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 많아. 처음엔 힘들어도 나중에는 오히려 더 행복해 하더라. 저는 영희의 말이 못마땅했습니다. 딸을 부추기는 것 같았거든요. 영희야,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지. 현수가, 넌 너무 보수적이야. 요즘 시대에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보수적이라니. 그래, 보수적이야.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세간의 체면만 생각하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영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체면이 아니라 현실을 생각하는 거야. 현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유진이가 이런 상태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야. 우울증 걸리고 아이한테도 나쁜 영향 주고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영희의 말에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 정말 우울증 생길 것 같아요.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것 봐.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게 나아. 저는 답답했습니다. 영희가 자꾸 딸의 편을 드니까요. 새 출발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쉽다고 안 했어.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했지. 영희가 유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넌 뭘 하고 싶어?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림. 잘 그려? 예전에 좀 했었어요. 그럼 일러스트 같은 거 할 수 있겠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됐거든요. 다시 배우면 되잖아.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배울 수 있어. 영희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모 친구 딸이 일러스트레이터인데 혼자서 잘 벌어먹고 살아. 연락처 줄게. 정말요? 그럼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들어봐. 저는 영희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영희야, 너무 밀어붙이지 마.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영희가 유진이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유진아, 물론 이혼하면 처음엔 힘들어. 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해. 이모 말씀 들으니 용기가 나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 인생은 한 번뿐이야.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영희야,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응. 베란다로 나가서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너무 유진이를 부추기는 것 같다.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응원해주는 거야. 응원? 이혼을 응원한다고? 현수가, 넌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유진이가 행복해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행복? 이혼해서 혼자 애 키우는 게 행복이야? 불행한 결혼 계속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 영희와 저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영희야, 넌 유진이 엄마가 아니야. 쉽게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한다고. 나도 고민 많이 했어. 유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라고. 유진이 입장? 서연이 입장은 생각 안 해봤어? 서연이도 불행한 가정에 있는 것보다 엄마가 행복한 게 나을 거야. 정말 답답했습니다. 영희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래도 시도해 볼 가치는 있어. 현수가, 넌 너무 겁이 많아.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신중한 거야. 신중한 거와 소극적인 건 달라. 영희의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를 소극적이라고 하다니 말이에요. 거실로 돌아오니 유진이가 영희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모, 정말 감사해요.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당연하지. 이모가 항상 응원할게. 엄마는 저를 이해 못하시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야. 하지만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저는 딸과 영희의 대화를 들으며 외로웠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마저 딸 편을 드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정말 최선일까요? 영희가 돌아간 뒤 유진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영희 이모 말씀 들으니까 좀 희망이 생겨요. 희망? 네. 저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의 눈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유진아, 희망을 갖는 건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 엄마는 정말 저를 믿지 않으시는구나.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이제 이모라도 제 편이 되어주시니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딸에게 저는 더 이상 편이 아닌 모양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너무 보수적인 걸까요? 확실한 건 딸과 저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주 중에 민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호의 어머니까지 함께 왔죠. 제 사돈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민호 어머니는 평소보다 경직된 표정이었어요. 유진이의 이혼 의사를 알고 온 모양이었죠. 사돈, 큰일 났습니다. 유진이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면서요? 네. 좀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민호를 째려봤어요.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한 건지 궁금했죠. 어머님, 민호가 뭐라고 하던가요? 유진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해서 당황스럽다고 하더군요. 부부싸움 때문이라고 하던데. 역시 민호는 어머니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어머님. 그럼 뭔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호의 외도 이야기를 사돈에게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유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사돈 어머님을 보자 예의는 차렸지만 표정이 차가웠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진아, 뭔 일이니? 민호가 그러는데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왜? 유진이가 민호를 봤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민호에게 물어보세요. 민호야, 뭔 일이니?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둘러댔어요. 그냥. 부부간에 좀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의견 차이? 그게 이혼할 일이야? 유진이가 참다 못해 직접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5년째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렸습니다. 민호 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회사 후배랑 사귀고 있어요. 5년째요. 민호야, 이게 사실이니? 민호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유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그 여자랑 호텔에서 나오는 것도 봤고, 문자 주고받는 것도 봤어요. 유진아. 민호가 말리려 했지만 유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요. 5년 동안 모른 척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더는 못하겠어요. 민호 어머니가 아들을 노려봤어요. 민호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니? 엄마. 그건. 대답해. 결국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민호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유진이에게 말했어요. 유진아, 미안하다. 우리 민호가 잘못했다. 어머님. 하지만 그래도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는 없겠니? 또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5년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5년 동안이에요. 그래도 서연이가 있잖니. 아이 생각은 안 하니? 서연이 때문에 더 이혼해야 해요. 이런 아빠 밑에서 키울 수 없어요. 민호가 발끈했어요. 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냐. 나도 서연이 아빠라고. 아빠요? 아빠가 이런 짓을 해요?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 하지만 서연이한테는 좋은 아빠였어. 좋은 아빠가 엄마를 배신해요? 부부가 다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민호 어머니가 말렸죠. 그만해, 둘 다. 아이 보는 앞에서 무슨 짓이야. 그때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른들이 싸우는 소리에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죠. 할머니, 왜 다들 화나요?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아이 앞에서 어른들이 이러는 게 아니었죠. 서연아, 방에 들어가 있어라. 싫어요. 아빠 왜 왔어요? 서연이가 민호에게서 멀리 떨어져 서 있었어요. 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죠.
민호가 딸에게 다가갔어요. 서연아, 아빠야. 집에 가자. 싫어요. 엄마랑 할머니랑 여기 있을 거예요. 서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래?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서연이를 안아주었죠. 서연아, 할머니 방에서 책 읽고 있을까? 네. 서연이를 방으로 데려간 뒤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험악했죠. 민호 어머니가 유진이에게 말했어요. 유진아, 엄마 마음으로는 정말 미안해. 우리 민호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어머님.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겠니? 민호도 반성하고 있어. 어머님, 저는 더 이상 못해요. 유진아, 부탁이야. 서연이를 생각해서라도. 서연이 때문에 더욱 안 돼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많이 참았어요. 5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밤마다 그 사람이 늦게 들어올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어요. 거짓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죽을 것 같았고요. 유진아. 그런데도 참았어요. 가족을 위해서요. 서연이를 위해서요. 근데 더는 못하겠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이죠. 5년 동안 혼자서 그런 고통을 견뎌낸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참으라고만 했죠. 민호 어머니도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유진아, 정말 미안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민호 잘못이죠. 민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늦었어요. 제발. 서연이를 생각해서라도. 서연이 얘기 그만해요. 서연이 때문에라도 이혼하는 거라고. 유진이가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죠. 민호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사돈,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유진이 마음이 이미 굳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사돈이 말리면 들을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저도 말려봤어요. 근데 안 들어요. 사실 저도 딸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민호 모자가 돌아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정적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딸이 술 마신 걸 본 건 처음이었어요. 유진아, 어디 갔다 왔니? 친구들이랑 마셨어요. 술을 왜 마셨어? 답답해서요. 유진이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술에 취해서 평소보다 말이 많았죠. 엄마, 저 이상해요? 왜 그런 소리를? 다들 저더러 참으라고 해요. 어머님도 민호 어머니도 심지어 엄마까지도. 유진아. 왜요? 왜 저만 참아야 해요? 술에 취한 딸이 평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대학 나왔어요. 저도 꿈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다 포기해야 했어요. 유진아, 그건. 아이 낳고 키우느라 제 인생은 없었어요. 그럭저럭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까지 피우면 저는 뭐가 돼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유진아, 엄마는 저를 이해 안 해요. 그냥 참으라고만 해요. 마치 그게 여자의 운명인 것처럼. 딸의 말이 저를 후벼 팠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엄마도 저처럼 살았으니까 저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딸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엄마, 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서. 왜 그 얘기를 진작 안 했어?
말해봐야 소용없을 줄 알았어요. 어차피 엄마는 참으라고 할 거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딸에게 참으라고 했어요. 엄마, 제발 이해해주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죠. 제발, 제 편이 되어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딸이 원하는 건 단순히 이혼 허락이 아니었어요. 제가 딸을 이해하고 편이 되어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혼이 정말 답일까요? 딸을 방에 재우고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딸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 걸까요? 제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딸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서연이를 데려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법적으로 아버지에게도 양육권이 있다면서 말이죠. 그날 오후 민호가 또 찾아왔을 때는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누구니? 변호사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호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온 거였죠. 어머님, 유진이 있나요? 응, 있어. 유진이를 불렀어요. 방에서 나온 유진이는 민호와 변호사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죠. 뭐 하러 왔어요? 민호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호 씨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법정 대리인? 네. 이혼 조정 신청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응할 준비를 했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대응이요? 양육권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가 키우겠습니다. 뭐라고요? 유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서연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법적으로 아버지에게도 양육권이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면. 경제적 능력? 유진 씨는 현재 무직이고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반면 이민호 씨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변호사의 말에 유진이가 떨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뺏을 수는 없어요. 뺏는 게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유진아, 서연이는 내 딸이기도 해. 너만의 아이가 아니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자격? 나는 아빠야. 서연이 아빠라고. 바람 피우는 아빠가 무슨 아빠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두 사람이 다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죠. 그때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아빠와 낯선 아저씨를 보고 놀랐죠. 아빠, 왜 또 왔어요? 서연아, 아빠랑 집에 가자.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서연아, 아빠 말 들어야지. 민호가 서연이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뒤로 물러섰죠. 싫어요. 엄마랑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서연아, 아빠 싫어요. 아이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왜?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를 울게 해서요. 서연이가 유진이 뒤로 숨었어요. 민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죠. 서연아, 그건. 아빠 때문에 엄마가 매일 울어요. 아이도 다 알고 있었나 봅니다. 민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유진아, 아이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이가 다 느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 아니에요. 민호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대화가 안 되겠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죠. 법정? 네.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유진이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양육권 소송이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아버지를 적대시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정서 발달에 해롭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아이가 아버지를 거부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유진이를 보며 민호가 말했어요. 유진아, 이혼은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서연이는 내가 키울 거야. 안 돼요. 내가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야.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거고. 유진이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정말 그럴 거예요? 서연이는 내 딸이야. 그럼 바람은 왜 폈어요? 가정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그건 내 잘못이지만 서연이랑은 별개야.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정을 파괴해놓고 이제 와서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니 말이에요. 저는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민호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서연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저희가 결정할 일입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유진 씨가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이든 소송이든 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유진이가 소리쳤어요. 서연이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죠. 엄마, 저 아빠랑 안 갈래요. 그래, 서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유진아, 애를 더 불안하게 하지 마. 불안하게 하는 건 당신이에요. 민호와 변호사가 돌아간 뒤 집은 난장판이 되었어요. 유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고 서연이도 무서워서 떨고 있었죠.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진정해. 우리도 변호사랑 상의해 봐야지. 서연이를 빼앗길 순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민호 말대로 경제적으로는 그쪽이 더 유리했거든요. 그날 저녁 친척들에게서 연달아 전화가 왔어요. 언니, 민호가 양육권 소송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현수가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어떻게 할 거야? 유진이가 너무 성급했어.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나같이 걱정하는 척하면서 비난하는 투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는 것도 지겨웠죠. 마지막에 제 언니가 전화했어요. 현수가 유진이 좀 말려. 이러다가 서연이까지 잃는다. 언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혼은 너무 극단적이야. 다시 생각해보라고 해. 유진이 마음이 이미 굳어졌어요. 그럼 넌 딸 편을 들 거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또 그 얘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시선 말이에요. 언니, 그것보다 딸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행복? 이혼해서 아이까지 잃으면 그게 행복이야?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유진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잠 안 와요? 응, 잠이 안 온다. 저도요. 유진이가 제 옆에 누웠어요. 어릴 때 이런 적이 많았는데 말이죠. 엄마, 제가 잘못한 걸까요? 뭐가? 이혼 생각한 게요. 유진아. 서연이까지 잃을 뻔하니까 무서워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정말요? 그럼.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과연 유진이가 서연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왜 그런 생각을? 제 행복만 생각하고 서연이 생각은 못한 건가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왜 이렇게 힘들죠? 저는 딸을 안아주었어요. 딸의 몸이 떨리고 있었죠. 유진아, 엄마가 항상 너를 지지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엄마도 모르겠어. 뭐가 맞는 건지. 처음으로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요? 그럼. 그런데 지금 너 행복하니?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엄마도 그래. 모녀가 함께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은 함께였죠. 하지만 내일이 더 걱정됐어요. 정말로 서연이를 빼앗길까봐 말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에서 임시 양육권 결정이 나온 거예요. 서연이를 당분간 아버지가 키우라는 결정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유진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유진아, 일단 집에 가자. 엄마, 어떡해요? 서연이를 어떻게 보내요? 임시 결정이야. 나중에 바뀔 수 있어. 하지만 제 말도 공허했어요. 법원 결정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와서 서연이에게 말해야 했어요. 아빠랑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서연아, 잠깐만 할머니랑 이야기하자. 네, 할머니. 서연아, 며칠 동안 아빠랑 지내야 할 것 같아. 싫어요. 여기 있을래요. 서연아,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했어. 법원이 뭐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서연아, 아빠도 너를 보고 싶어 해. 전 엄마랑 있을래요.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유진이도 같이 울었죠. 엄마, 미안해.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아니야, 서연아.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 아빠랑 가야 해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민호가 서연이를 데리러 왔어요. 서연아, 아빠랑 가자. 싫어요. 서연이가 유진이에게 매달렸어요. 엄마 안 갈래요. 서연아. 며칠만이야. 곧 다시 만날 거야.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져버리는 거예요. 아이의 말에 유진이가 오열했어요. 서연아, 엄마가 널 버릴 리 없잖아.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게 서연이야. 그럼 왜 보내요? 엄마도 어쩔 수 없어. 정말 처참한 광경이었어요. 모녀가 헤어지면서 우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찢어질 것 같았죠. 민호가 억지로 서연이를 데려갔어요. 아이는 끝까지 엄마를 부르면서 울었죠. 엄마, 엄마. 차 안에서도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차를 몰고 갔죠. 유진이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와서 바닥에 쓰러졌죠.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뭘 한 거야? 딸이 중얼거렸어요. 자책하는 목소리였죠. 유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제 잘못이에요. 서연이한테 상처 준 것도, 이렇게 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고집부린 게 잘못이 아니에요? 딸이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엄마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될 줄. 유진아. 그런데 왜 저를 막지 않았어요? 왜 제 편을 들어준 척 했어요? 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저는 딸을 제대로 막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엄마 때문에 서연이가 상처받았어요. 유진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사실이잖아요. 엄마가 진작에 저를 말렸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딸의 말이 저를 후벼 팠어요. 엄마는 항상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책임지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모르는 척하고. 유진아, 저 혼자 모든 걸 결정하게 해놓고 잘못되면 제 탓으로 돌리고.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딸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내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요? 사실을 말하는 게 너무해요? 엄마도 내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행복이요? 서연이를 잃고 어떻게 행복해요? 딸이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제 잘못일까요? 딸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게 잘못일까요? 그날 밤 친척들이 몰려왔어요. 현수가, 이제 어쩔 거야? 서연이까지 빼앗겼는데. 그러게 진작에 유진이를 말렸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요즘 애들은 너무 성급해. 인내심이 없어. 모두들 유진이를 비난했어요. 저도 덩달아 비난받는 기분이었죠. 언니, 이제라도 유진이 좀 말려. 더 늦기 전에. 어떻게 말려요? 이미 이렇게 된 걸.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지.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친척들이 돌아간 뒤 집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유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서연이도 없으니 집이 너무 쓸쓸했죠. 저는 유진이 방 앞에서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유진아, 밥 좀 먹어라. 대답이 없었어요. 유진아, 엄마 들어가도 되니?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유진이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얼굴에 그대로 말라 있었죠. 유진아, 엄마, 제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 소리를? 서연이보다 제 행복을 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 맞아요. 전 정말 나쁜 엄마예요. 딸이 자기를 자책하고 있었어요. 유진아, 내가 나쁜 엄마가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서연이가 상처받아야 해요? 저는 딸 옆에 앉았어요. 유진아, 엄마가 말해줄 게 있어. 뭐요? 엄마도 너처럼 힘들었던 적이 있어. 네.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내 아빠도 한때 바람을 핀 적이 있어. 정말이에요? 응. 너희가 어렸을 때 말이야. 유진이가 일어나서 저를 봤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참았지. 너희들 때문에. 그래서 저더러도 참으라고 한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야. 엄마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엄마는 후회 안 해요? 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후회하냐고 물어본다면. 가끔. 후회할 때가 있어. 정말요? 응. 내 인생을 너무 포기하고 살았나 싶을 때가 있어.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유진아,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엄마의 방식을 강요한 것 같아.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 잘못이 맞아. 넌 엄마와 다른 사람인데 엄마처럼 살라고 강요했어. 엄마. 유진아, 이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엄마가 지지해 줄게. 정말이에요? 그럼. 비록 늦었지만.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군가 싶어서 나가보니 민호가 서연이를 데리고 와 있었어요. 서연이는 울던 얼굴이 그대로였죠. 민호야, 무슨 일이야? 어머님. 서연이가 너무 울어서요. 민호의 얼굴도 피곤해 보였어요. 밥도 안 먹고 계속 엄마만 찾아서. 서연이가 저를 보자마자 뛰어왔어요. 할머니,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방에 있어. 서연이가 유진이 방으로 뛰어갔어요. 엄마, 서연아. 모녀가 안고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뭐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민호야. 서연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한 것 같아요. 민호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유진이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양육권 포기하겠다고. 정말이니? 네. 대신 저도 서연이를 가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건 유진이가 결정할 일이야. 민호가 돌아간 뒤 유진이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정말이에요? 응. 양육권 포기한다고 해. 다행이다. 유진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유진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혼은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 해볼게요. 그림? 네. 늦었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 해봐.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그날 밤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비록 민호는 없었지만 진짜 가족이 모인 것 같았죠. 서연이는 엄마 품에서 잠들었고 유진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딸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딸의 편에 서게 되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진이의 이혼이 성사됐어요. 민호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죠. 양육권은 유진이가, 면접교섭권은 민호가 갖기로 했어요. 지금 저는 유진이의 작은 작업실에 앉아 있습니다. 딸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딸의 모습이었죠. 엄마 어때요? 유진이가 방금 완성한 그림을 보여줬어요. 엄마와 딸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따뜻한 그림이었죠. 잘 그렸다. 정말 잘했어. 감사해요. 엄마가 지지해주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도 컸고 세간의 시선도 따가웠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혼자 애 키우면서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남편 하나 못 붙잡고 있으면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딸의 행복이 더 중요했거든요. 유진이는 온라인으로 일러스트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림을 그렸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갔어요. 그림을 그릴 때의 유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지 몰랐어요. 엄마도 몰랐어.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요. 3개월 후 유진이가 첫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작은 출판사에서 동화책 일러스트를 의뢰한 거였죠. 엄마, 제가 해냈어요. 딸이 계약서를 들고 와서 자랑했어요. 얼마나 기뻐하던지 저도 같이 기뻤죠. 정말 잘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번 거예요. 그래, 내가 번 거야. 서연이도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그림 정말 잘 그리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 그려. 저도 엄마처럼 그림 배우고 싶어요. 그래, 엄마한테 배워라. 가족이 모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했어요.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빠듯했고 유진이가 일에 집중할 때 서연이를 돌봐야 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었거든요. 민호도 가끔 서연이를 보러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유진아, 서연이가 많이 밝아진 것 같다. 그래요? 응. 예전보다 훨씬 활발해 보여. 엄마가 행복하니까 아이도 행복한 것 같아요. 미안해. 내가 너희를 힘들게 했어. 됐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뭘 해요. 그래도 정말 미안해. 민호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말이죠. 오늘은 유진이의 첫 개인전 개막식이 있는 날이에요. 작은 갤러리지만 유진이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였죠. 엄마 떨려요. 뭐가 떨려? 내 그림 잘 그렸잖아.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사람들 생각은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개막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영희도 왔고 유진이가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들도 많이 왔죠. 와, 유진 씨 그림 정말 좋네요. 따뜻한 감정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림 그려주세요.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유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는 딸을 보며 뿌듯했죠. 정말 멋진 사람이 됐구나 싶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대단하죠?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도 자랑스러워. 엄마가 그림 그릴 때가 제일 예뻐요. 맞아. 엄마가 행복할 때가 제일 예쁘지. 개막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뭐가? 제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당연한 거야.
엄마가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엄마도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저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나요? 엄마는 너희가 행복한 게 제일 하고 싶은 일이야. 그것 말고요. 엄마만의 꿈 말이에요. 예전에 옷 만드는 걸 좋아했어. 정말이에요? 그럼 배워보세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 중요해요? 엄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고. 딸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제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군요. 그렇긴 하네. 저도 도울게요. 엄마가 저 도와준 것처럼. 고마워, 유진아.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에서 젊었을 때 그려둔 옷 디자인들을 꺼내봤어요. 오래되어서 누렇게 바랬지만 그때의 꿈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혹시 정말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가 일어나자마자 말했어요. 엄마, 옷 만들기 학원 알아봤어요. 벌써? 네.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반도 있다네요. 정말? 진짜예요. 한번 가보실래요? 저는 딸을 보며 감동했어요. 제가 딸을 지지해준 것처럼 딸도 절 지지해주고 있었죠. 그래, 가보자. 정말요? 응. 이제 나도 내 꿈을 찾아볼 시간이야. 서연이도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도 꿈이 있어서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꿈을 이루면 되는 거야.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그때는 이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행복해졌죠. 물론 아직도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고 혼자서 서연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고 견뎌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모두에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유진이의 이혼 결정이 처음에는 무모해 보였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딸도 자신의 꿈을 찾았고 서연이도 더 밝아졌고 저도 늦었지만 새로운 꿈을 꾸게 됐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오늘 밤도 유진이는 그림을 그리고 서연이는 숙제를 하고 저는 옷 디자인을 그려볼 거예요. 각자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으로 말이에요.